왜 처음부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원래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천투데이가 만드는 인터넷 방송 인투TV 기자들의 뒤끝 장렬 시간. 네. 첫 번째 이야기 손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영희 기자가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 지난번 토론회가 있었죠? 취재하고 오셨는데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인천문화재단이고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기본적인 어떤 큰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지난 14일인가요? 13일 날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이날 토론회 때 모아진 내용이 몇 가지 좀 모아진 것 같아요. 핵심 한 3가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재단 혁신위원회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구성이 되고 네. 12명의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네. 6개월 동안의 활동을 가졌습니다. 6개월 정도 혁신위원회 활동한 거네요. 네. 6개월 동안 11차례의 회의를 네. 거치면서 네. 혁신안에 합의된 사항도 있고 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네. 지난 14일 날 주안에 있는 문화창작지대 틈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시민 이제 의견도 수렴을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네. 이날 한 200여 명 정도의 시민들과 이제 전문가들이 네.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 그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그 위원들이 제시했던 그 안건들은 보통 이제 재단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독립성. 네. 네.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든지 인적 쇄신. 뭐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라든지 네. 시민사회와 소통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 더더군다나 이제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네. 그 지금 시장님이 이제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네. 이사장도 선출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날 그러면 토론회 때 네. 주되게 나눴던 3가지는 뭡니까 그러면? 혁신안은 총 3가지 크게 3가지로 그 정리가 됐는데요. 네. 재단의 독립성 확보. 재단의 독립성 확보 방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 조직구조 개선 방안.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문화 혁신을 위한 협력체 협치. 문화 협치. 그러니까 문화 시민이 행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협치. 네. 그렇죠? 시민과 관이 소통과 협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립성 확보 방안은 주되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님의 어떤 그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하고 시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아니 상식적으로 네. 시 재정을 투입하는 책임자가 시장이고 네. 그 얼마만큼 이 출자 출연 기관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기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일상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감시하는 게 시의회잖아요. 네. 이거를 뺀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요? 이제 그래서 시장님의 권한은 대폭 축소를 하되 네. 그 이견이 있었던 게 시의회의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네. 최소화가 아니고 한 명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이견이 현장에서 나왔고요. 왜냐하면 최소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 시의원은 최소한 한 명 이상. 맞습니다. 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자고 하는데 시장님은 어쨌든 그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명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도 시의회의 의원들은 그러면은 핵심인 시장의 추천 권한은 뺀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그런 걸로 현장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걸로 이견은 없었고 들었습니다. 이제 쟁점이 시의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건데 최소한 한 명 이상으로는 한다라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시민사회 대표가 3-4명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 시민사회 대표라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시민사회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임의적인 조직인 거고 여튼 시의회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뽑은 대리인들인 거잖아요. 대의 기구인데 그게 아무리 그러면 특정 시민사회단체가 장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대표성에 대한 의문도 그러니까요. 그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갖다가 쪽수가 많으면은 대장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시의회의 뭐 그렇죠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TO를 옮기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일정하게 네.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과 맞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행정기구에 들어가서 위원회에 네.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네. 시민사회단체가 시의원은 한 명으로 하고 최소화하고 시장은 추천 권한을 빼고 시민사회단체가 3-4명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그 21일 날 혁신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민 이번에 14일 날 토론회를 거쳐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예. 재정적 독립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적 독립은 네. 구분한 그러니까 기금 문제, 그 재정 문제와 조직구조 개선 문제에서는 크게 뭐 별다른 맞습니다. 의견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른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권한을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냐 이게 이 쟁점이고 이게 이제 다음 이제 21일 날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문화행정 분야에 있어서 협치, 시민들과 소통 이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좀 그 어떤 경론,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단이 시민들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했냐.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전체적인 인천 지역의 문화 생태계가 건강하냐, 다양성이 있냐, 공공성이 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선이 조직 소통 구조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혁신안이 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튼 혁신은 사실은 인사혁신, 조직혁신이 사실 핵심인데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마다 이를테면은 이제 어떤 정무적 판단 아래 들어갔던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쇄신, 혁신안은 안 나왔나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현재 이제 조직 개편을 그럼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기획경영본부라든지 문화사업본부 그리고 개항장 플랫폼 준비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영본부 1본부와 창작지원부 그리고 시민문화부를 만들어서 조직 개선을 추구하겠다. 아무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사혁신까지 꾀하겠다. 이런 게 큰 윤곽이고 맞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회의 때 결정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4단계 보고 체계가 있는 반면에 조직도는 3단계나 2단계로 보고 체계가 줄어들고 대표이사의 어떤 실무 역량이 강화되는. 우리 유병희 기자가 지난번에 부평 문화 포럼이었나요? 부평 문화 취재하셨던 게? 부평 음악도시였습니다. 음악도시 취재하시다가 부평 문화재단 한번 데이고 나서 한번 곳곳에서 항의를 받은 다음부터는 취재 뒷얘기인데요. 사실은 문화재단 어느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인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못하면 괜히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취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해도 측면에서 제가 좀 딸리다 보니까 취재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많이 하시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한 건 없죠?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죠? 시청자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혁신위원회 취재로 마음고생하신 우리 류병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21일 날 이제 이사회를 거치고 30일 날 그 재단 이사회에 심의 의결 절차가 있어요. 마지막에 취재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이제 여기 참여했던 위원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혁신위원회 구성은 혁신안을 새 대표이사, 그러니까 최병국 대표이사가 네. 선임될 당시에 예. 박남춘 시장님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련된 혁신안은 다음 주에 있을 혁신위원회 회의와 이런 조정 과정이 그러면은 조금 있을 최병국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하고도 연동이 돼 있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이 네. 되고요. 네. 네. 이런 혁신안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이 아니 그러면은 되고 유병희 기자님 통과가 될 것 같은 이번 전망입니다. 혁신위원회의 핵심은 최병국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처음부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쫄아서 얘기 안 원래 하시고.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야 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 이 안이 이제 아마 21일 나올 테고 맞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이제 과연 최병국 대표이사가 이걸 네. 수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30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최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 향배가 네. 나올 예정이다.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네. 시의회에 보고하는 네.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병희 기자의 취재 뒤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